자식에게 절대 기대하지 말아야 할 7가지. 지금 당신은 자식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편하십니까? 아마 이 질문에 선뜻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을 겁니다. 자식을 낳아 키우면서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겼는데 막상 나이가 들고 보니 그 자식이 내 마음속 가장 큰 상처의 이름이 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희생이 모자라서도 아닙니다.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기대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자식을 원망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식을 포기하자는 이야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자식과 더 오래, 더 편안하게, 더 따뜻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함께 이야기하려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들은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와 닮아 있다면 그건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연락을 먼저 해줄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경남 통영에 사는 박순자 씨는 올해 72살입니다. 슬하에 아들 둘을 두었는데 큰아들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작은아들은 부산에서 자영업을 합니다. 두 아들 모두 결혼해서 아이도 있습니다. 박순자 씨의 하루는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집어들고 혹시 밤사이 아들들에게서 문자가 왔는지 확인합니다. 대부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낮에 또 확인합니다. 저녁에 또 확인합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납니다. 어떤 날은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습니다. 그러면 박순자 씨는 먼저 전화를 겁니다. 아들은 받습니다. 짧게 통화하고 끊습니다. 바쁘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 박순자 씨는 한동안 핸드폰을 손에 쥔 채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왜 자식은 먼저 전화를 안 할까요? 섭섭해서가 아니라 진짜로 궁금한 겁니다. 정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자식의 세계에서는 부모에게 전화하는 일이 급한 일 목록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자식들은 그냥 그렇게 살도록 설계된 세대입니다. 직장, 육아, 대출, 관계, 건강, 미래,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자식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부모에게 전화하는 일은 미루고 또 미뤄지는 일이 됩니다. 하지만 부모의 하루는 다릅니다. 부모의 하루에는 그 전화 한 통이 오늘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간극을 이해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자식이 먼저 연락하기를 기다리는 시간만큼 마음이 시들어갑니다. 기다림이 섭섭함이 되고 섭섭함이 원망이 되고 원망이 쌓이면 어느 날 전화가 왔을 때도 반갑지가 않습니다. 이미 마음의 상처가 너무 많이 생긴 겁니다. 전화는 내가 먼저 하면 됩니다. 기다리지 않으면 됩니다. 내가 보고 싶을 때, 내가 목소리가 듣고 싶을 때, 내가 먼저 누르면 됩니다. 그게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자식이 먼저 연락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기다림에서 오는 상처가 멈춥니다. 두 번째, 내 마음을 알아줄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인천에서 혼자 사는 이정희 씨는 68살입니다. 남편은 63세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그 후 이정희 씨는 5년째 혼자 살고 있습니다.
딸이 하나 있는데 사위와 함께 수원에 삽니다. 이정혜 씨가 가장 힘든 건 외로움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졌습니다. 가장 힘든 건 딸과 통화할 때마다 드는 어떤 허탈함입니다. 이정혜 씨는 가끔 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 무릎이 아파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 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병원 가봤어요? 그 말에 이정혜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기 싫어집니다. 무릎이 아프다는 말은 병원 가라는 답을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힘들다는 말을 들어줬으면 했던 겁니다. 그냥 아이고, 엄마 많이 힘드시겠다. 한마디면 충분했던 겁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대부분 해결책을 먼저 내놓습니다. 공감보다 답을 먼저 줍니다. 이건 자식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훈련된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효율과 해결을 중심으로 살아온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원하는 것은 공감입니다. 자식이 주는 것은 해결책입니다. 이 어긋남이 계속되면 부모는 점점 자식에게 속마음을 꺼내지 않게 됩니다. 결국 말이 줄어들고 대화가 얕아지고 관계가 형식적으로 변해버립니다. 내 마음을 알아줄 것이라는 기대를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에게 기대하는 대신 공감해 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찾게 됩니다. 비슷한 나이대의 친구, 이웃, 동호회, 종교 공동체, 그 안에서 진짜 공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식과 통화할 때는 무거운 마음 대신 가벼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자식과의 관계가 더 편안해집니다. 자식은 내 마음을 다 알아줄 수 없습니다. 그건 자식의 한계가 아니라 관계의 본질입니다. 세 번째, 노후를 책임져 줄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무겁습니다. 하지만 가장 솔직하게 다뤄야 할 주제입니다. 충북 청주에 사는 최병수 씨는 70살입니다. 젊었을 때 자영업을 하다가 50대 중반에 사업이 기울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별다른 소득 없이 살아왔고 국민연금 조금과 자식들의 용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들 셋이 있습니다. 큰아들은 그래도 형편이 되는 편이라 한 달에 30만 원씩 보내줍니다. 둘째는 사업이 어렵다며 몇 년째 아무것도 못 보내고 있습니다. 막내는 이제 막 취직해서 본인 살기도 빠듯합니다. 최병수 씨는 생활이 빠듯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건 따로 있습니다. 아들들이 용돈을 보내면서도 미안해하고 눈치를 보고 어딘가 불편해한다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 눈치가 최병수 씨 가슴에 칼처럼 박힙니다.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기대는 순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가 됩니다. 자식은 죄책감을 느끼고 부모는 미안함을 느낍니다. 사랑으로 시작된 관계가 부담으로 변해버립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노후를 자식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자식도 힘들게 하고 나도 힘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준비가 안 된 분들도 많고 이미 그 상황에 놓인 분들도 많습니다. 그분들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아직 시간이 있는 분이라면 지금이라도 내 노후는 내가 준비하겠다는 각오를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주거비를 줄이고 정부 복지제도를 꼼꼼히 챙기고 작은 소득이라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자식이 노후를 책임져 줄 것이라는 기대를 내려놓는 것은
자식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자식을 짐에서 해방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식과의 관계도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네 번째, 내 방식대로 살아줄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윤명자 씨는 65살입니다. 딸 하나가 있는데 그 딸이 결혼을 한다고 했습니다. 상대가 이혼 경력이 있는 남자였습니다. 전 부인과의 사이에 아이도 하나 있었습니다. 윤명자 씨는 반대했습니다.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딸에게 따지고 사위 될 사람을 몰아붙이고 결혼 준비 과정에 사사건건 개입했습니다. 딸은 결국 엄마와 크게 싸웠고 혼인신고만 하고 식도 올리지 않은 채 살림을 차렸습니다. 그 후로 딸과의 사이가 냉랭해졌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딸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사위는 성실한 사람이었고 딸을 아끼고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윤명자 씨와 딸 사이의 벽은 아직도 완전히 허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윤명자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옳지 않았던 건 아닌데 결과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 자식은 내 분신이 아닙니다. 내가 낳고 키웠지만 자식은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자식의 선택이 내 눈에 틀려 보여도 그건 어디까지나 내 기준으로 본 것입니다. 물론 자식이 진짜 위험한 길을 가고 있다면 말려야 합니다. 그건 부모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내 방식과 다른 것, 내 기준에 맞지 않는 것, 그것까지 고쳐주려 하면 자식은 멀어집니다. 결혼 상대, 직업 선택, 거주지, 양육 방식, 식습관, 취미. 자식이 선택한 이 모든 것들에 대해 부모가 한마디씩 보태기 시작하면 자식은 점점 부모를 멀리하게 됩니다. 내 방식대로 살아줄 것이라는 기대를 내려놓을 때 자식은 오히려 부모 곁으로 더 자주 옵니다. 판단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 곁으로 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5번째, 감사해야 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대구에 사는 이순철 씨는 67살입니다. 아들 둘을 키우면서 정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큰아들 대학 등록금 때문에 작은 아파트를 팔고 전세로 옮겼습니다. 작은아들 유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10년 동안 점심을 굶었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알려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순철 씨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에게 부담 줄 것 같아서, 자식이 죄책감 느낄 것 같아서 말을 안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언젠가 자식들이 알아주겠지, 고마워해주겠지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 기대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은 그냥 그렇게 자란 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를 모릅니다. 이순철 씨의 억울함은 결국 어디서 온 것일까요? 사실을 말하지 않은 채 감사를 기대한 데서 온 겁니다. 이건 이순철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세대 부모들 대부분이 이렇게 삽니다. 말하지 않고 참고 기대하고 실망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희생을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건 자식이 나쁜 게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그 안에서 자랐으니 그게 기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가 물을 모르듯 자식은 부모의 헌신을 특별한 것으로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기대하는 마음은 사실 내가 했던 일에 대한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인정을 반드시 자식에게서 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그 선택 자체가 이미 완결된 것입니다. 감사는 덤이고 없어도 내 선택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감사해야 할 것이라는 기대를 내려놓을 때 과거의 희생이 원망의 씨앗이 아니라 내 삶의 자랑스러운 한 페이지가 됩니다. 6번째, 위기의 순간에 달려와 줄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는 한복남 씨는 71살입니다. 남편은 오래전 세상을 떠났고 혼자 작은 텃밭을 가꾸며 살고 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서울에서 IT 회사를 다닙니다. 작년 겨울 한복남 씨가 빙판에서 미끄러져 손목에 금이 갔습니다.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가서 깁스를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들에게는 이틀 뒤에 알렸습니다. 아들은 놀라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왜 빨리 말 안 했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달려오지는 않았습니다. 프로젝트 마감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복남 씨는 담담하게 말합니다. 뭘 어떻게 해? 오라고 할 수도 없고, 이 담담함 뒤에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부모들은 자식이 위기의 순간에 제일 먼저 달려올 것이라고 막연히 믿습니다. 그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의 상처는 생각보다 훨씬 깊습니다.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들은 자기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습니다. 주중에는 직장을 빠질 수 없고 주말에는 자기 가정을 챙겨야 합니다. 당장 달려가고 싶어도 현실이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기의 순간을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준비를 미리 해야 합니다. 주변에 믿을 수 있는 이웃 한두 명을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동네 경로당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역 복지관의 긴급 연락망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도 꼼꼼히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자식이 달려와 주는 것은 감동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그게 없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두는 것, 그게 지혜로운 노후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달려와 줄 것이라는 기대 대신 내가 위기를 버텨낼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 가십시오. 7번째, 내 곁에 있어 줄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이 마지막 이야기가 어쩌면 오늘 가장 깊은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전남 순천에 사는 정말순 씨는 69살입니다. 딸 둘이 있는데 한 명은 미국에서 살고 있고 한 명은 제주도에 삽니다. 정말순 씨 혼자 순천에 남아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식들이 결혼하고 나면 옆에 있을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같은 도시에는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삶이라는 게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이유로, 각자의 선택으로 멀리 흩어졌습니다. 정말순 씨는 이제 혼자 식사를 하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혼자 잠을 잡니다. 명절에만 잠깐 만납니다. 그것도 요즘은 코로나 이후로 더 줄었습니다. 정말순 씨가 가장 그리운 건 뭘까요? 자식의 얼굴이 아닙니다. 자식의 돈도 아닙니다. 그냥 함께 밥을 먹는 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집안에 사람 냄새가 나는 일입니다. 그게 그립습니다. 자식이 곁에 있어 줄 것이라는 기대. 이것이 어쩌면 우리 세대 부모들이 가장 놓기 어려운 기대일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을 봐야 합니다. 자식들은 일자리를 따라, 배우자의 직장을 따라, 아이들의 학교를 따라 움직입니다.
부모 곁에 머무는 것은 그 모든 것들 중에서 우선순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자식이 나를 버린 것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자식이 자기 삶을 잘 살아가는 것으로 받아들이느냐. 이 차이가 부모의 노후 행복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자식이 곁에 없다면 내 곁을 채울 다른 관계들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오랜 친구와 다시 연락하고,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쌓이면 자식이 없어도 하루가 채워집니다. 정말순 씨는 작년부터 순천만 생태공원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관광객들에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처음에는 시간이나 떼어보자는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그 시간이 가장 좋습니다. 사람들이 고맙다고 인사할 때 이게 삶이구나 싶다고 합니다. 자식이 곁에 있어줄 것이라는 기대를 내려놓는 것. 그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7가지 이야기를 함께 해왔습니다. 자식이 먼저 연락해 줄 것, 내 마음을 알아줄 것, 노후를 책임져 줄 것, 내 방식대로 살아줄 것, 감사해야 할 것, 위기에 달려와 줄 것, 내 곁에 있어 줄 것. 이 7가지 기대들 말입니다. 이것들을 내려놓으라는 말이 처음에는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럼 자식을 위해서 내가 한 게 다 뭔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건 자식에 대한 사랑을 끊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그대로 두고 그 사랑이 상처로 변하지 않도록 지키는 겁니다. 기대는 채워지지 않으면 원망이 됩니다. 원망은 관계를 망칩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자식이 작은 것을 해줄 때마다 감동이 됩니다. 전화 한 통에도 기쁩니다. 가끔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기대가 없어진 자리에 감사가 채워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는 대신 자기 자신에게 기대를 해보십시오. 나는 아직도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직도 성장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직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식에게 쏟았던 에너지의 일부를 이제는 나 자신에게 돌려주십시오. 새로운 것을 배워보십시오. 오래 미뤄왔던 것을 시작해 보십시오. 가보지 못했던 곳에 가보십시오.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보십시오. 인생의 2번째 봄은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자식을 향해 모든 시선을 두고 있는 한 그 봄이 오고 있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눈길을 돌리면 그 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김태원 씨는 66살입니다. 한때 자식에 대한 기대 때문에 마음고생을 무척 많이 했던 분입니다. 아들이 원하는 대학에 못 가고 원하는 직장에 못 들어가고 결혼도 늦어지면서 김태원 씨는 오랫동안 속으로 울었습니다. 그러다 63살이 되던 해 김태원 씨는 스스로에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들 인생은 아들 것이다. 나는 내 인생을 살겠다. 그 후 김태원 씨는 오래전 포기했던 기타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청년 시절 기타를 배우다 생활 때문에 그만뒀던 겁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기타 수업을 들었고 1년 뒤에는 작은 공연에 서기도 했습니다. 그 공연에 아들이 왔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기타를 치는 걸 처음 봤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멋있었어요. 김태원 씨는 그날 처음으로 아들에게 진심으로 대견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들이 대견한 게 아니라 아들에게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자기 자신이 대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내가 기타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아들은 영원히 나를 그냥 늙은 아버지로만 봤을 거야. 근데 이제는 다르더라고. 뭔가 한 가지라도 자기만의 걸 가진 사람, 그게 돼야 자식도 달라 보이더라고. 맞습니다. 자식에게 기대를 거두고 자기 삶을 충실하게 살기 시작하면 자식이 오히려 부모를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의존하고 기다리는 부모보다 자기 삶을 사는 부모가 훨씬 매력적입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부모 생각에 죄책감이 아니라 그리움을 느낍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살아야 자식이 연락해오고 싶어집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는 것, 그것은 자식과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이 더 가까이 오고 싶은 부모가 되는 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 어디선가 혼자 앉아서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신 분의 마음에 작은 위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당신이 살아온 삶은 충분히 위대했습니다. 당신이 자식에게 준 사랑은 충분히 진심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의 방향을 조금 자기 자신에게도 돌려주십시오. 당신에게도 봄이 올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